여러분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해서도 아니고 과시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조용히 빛나는 빛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아함은 몸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산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과 시련을 통해 다듬어진 진주와 같죠. 하지만 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너무 많이 내어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과시가 아닌 깊은 자기인식을 통해 우아한 존재가 되는 비결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칼융 이 관점에서 우아함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 쓰는 마스크, 즉 페르소나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페르소나는 단순히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도 연결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느라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페르소나를 감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아함은 그 감옥을 깨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회가 강요한 역할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난 적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것만으로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가집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칼 융이 말한 심리적 에너지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눈빛 귀 기울이는 태도, 의미 있는 침묵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이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흘려보냅니다.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고 모든 대화에 참여하며 모두를 기쁘게 하려 애씁니다. 그 결과는요, 우리는 지칩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우아함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나요? 마음속으로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서도 네 라고 말한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혹시 거절하면 잊히거나 뒤처질까 두려운 건가요? 하지만 진실은 선택 없이 너무 많이 내어줄 때 여러분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경의 일부가 되어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편리한 존재가 됩니다. 우아함은 항상 곁에 있는 데 있지 않고 언제 자리를 비울지 아는 데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타인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은 자기 기만의 껍질을 날카롭게 베어내는 칼과 같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면 타인이 그것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필요를 위한 도구가 되고 자유의 상징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귀 기울여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며 친구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관대함이 존중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쳤고 마치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불필요한 요구에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 자신의 영혼을 돌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나요?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생각 없이 자신의 에너지를 내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 일부를 지켜내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준비가 되었나요? 우아함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켜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가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은 항상 곁에 있고 항상 답하고 항상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며 점차 무시당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신중히 선택합니다. 그들은 적게 말하지만 그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드물게 나타나지만 그때마다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둘 중 누가 여러분을 더 끌어당기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아함은 선택에 있으며
여러분의 존재를 갈망하게 만드는 여백을 만드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댓글에 같이 라는 키워드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너무 많이 내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길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우아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적 삶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예술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이 심리적 에너지를 다듬어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방법을 탐구하며 더 깊은 진실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점점 자신이 사라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요청에 네 라고 대답할 때마다 여러분의 일부가 빼앗기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우아함은 외적인 것을 쌓아 올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공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경계를 유지하는 예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끌어당기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희생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걸까요? 멈추면 사람들과의 연결을 잃거나 더 나쁘게는 자신의 가치를 잃을까 두려운 걸까요?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을 더 깊은 여정으로 안내하여 여러분의 존재를 희소한 선물, 즉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드는 법을 배워볼 것입니다. 칼융이 잇따르면 개별화라는 개념, 즉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세상 밖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다움을 추구하는 여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남들과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어려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려다 보면 여러분의 독특한 빛은 흐려집니다. 우아함은 선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언제 나타날지, 언제 물러날지, 그리고 언제 침묵으로 말할지를 아는 것에서요. 여러분이 만난 적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존재가 평온함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과시하지 않아도 그들의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칼융이 말한 심리적 에너지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는 여러분 안에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이를 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흘려보내면 결국 고갈됩니다. 하지만 이를 잘 이끌면 저항할 수 없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거절당하거나 오해받을까 두려워 이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맙니다. 너무 많이 말하고 지나치게 설명하며 모든 침묵의 순간을 채우려 애씁니다. 그 결과는요, 우리는 익숙하고 예측 가능해지며 본래의 우아함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에너지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갈되고 있지는 않나요?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응답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실은 우아함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무작정 붓을 휘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한 획, 한 획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말, 행동, 그리고 등장하는 모든 순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의 붓질처럼 신중히 선택되어야 합니다. 칼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모든 상호작용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형성할 기회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항상 주는 쪽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꾼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자신으로 거듭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제가 아는 민호라는 남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모든 모임에 항상 참석하고 모든 전화에 응답하며 언제나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화를 내서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위해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글쓰기, 명상, 숲속 산책과 같은 자신의 열정을 키우는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점차 사람들이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의 부재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 속에서 그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배경의 일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빗속으로 나아가 우아함의 상징이 될 준비가 되었나요? 우아함은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은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응답하며 항상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배경의 소음이 되어 쉽게 잊힙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상호작용을 신중히 선택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타나고 품위 있게 물러서며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둘 중 누가 여러분을 더 끌어당기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아함은 의도적인 부자에, 즉 여러분의 존재를 갈망하게 만드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댓글에 경계라는 키워드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했던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자신 안의 우아함을 찾는 이들에게 영감이 될 것입니다. 우아함은 타인의 인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에너지를 신중히 선택함으로써 내면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적 삶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여러분의 부재를 힘으로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이 침묵을 다스려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방법을 탐구하며 더 깊은 차원의 진실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묵의 순간이 가진 힘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텅 빈 침묵이 아니라 모든 시선이 여러분에게 쏠리는 의미 있는 침묵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말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우아함은 말이나 행동으로 모든 빈 공간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침묵이 하나의 언어가 되고 여러분의 가치를 조용히 선언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할까요? 말을 하지 않으면 잊히거나 보이지 않게 될까봐 두려운 걸까요?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을 깊은 여정으로 안내하여 침묵을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드는 법,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칼 융이 따르면 투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 두려움 또는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지나치게 설명하거나 모든 침묵의 순간을 채우려 할 때 이는 보통 다른 사람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거절당하거나 무시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아함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자신감 여러분이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능력 속에 존재합니다. 융은 이를 개별화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즉, 외부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가장 온전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대화 중에 급히 대답하지 않고 잠시 멈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침묵이 퍼져나가도록 두었을 때 사람들이 더 주의 깊게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말을 하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거나 빈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약하거나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겨질까 걱정하죠. 그러나 우아함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침묵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느냐에 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침묵을 허락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스스로 말하게 하려고 선택한 침묵 말입니다. 모든 침묵의 순간을 채우려 애쓰며 보이려 했던 적은 없나요? 진실은 침묵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은 더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싶어 하는 신비로운 존재, 즉 우아함의 상징이 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 말은 우리가 침묵에 저항하고 불필요한 말로 그것을 채우려 할 때 스스로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제가 만난 지은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항상 회의를 주도하고 모든 질문에 답하며 분위기를 활기차게 유지해야 한다고 느끼는 관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쓸수록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더 많이 듣기로 했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멈추고 침묵이 대신 일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은 더 주의 깊게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진정한 호기심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공간으로 들어오도록 이끄는 초대였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침묵에 저항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여 여러분의 우아함의 일부로 만들 준비가 되었나요?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변의 감정적 공간을 형성하는 도구입니다. 침묵할 때 여러분은 에너지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은 항상 말하고 대화를 장악하려 애씁니다. 그들은 배경소음이 되어 쉽게 무시당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를 압니다. 그들은 요구하지 않아도 주목의 중심이 됩니다. 초대를 통해서죠. 둘 중 누가 여러분을 더 끌어당기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아함은 의도적인 침묵, 즉 여러분의 존재를 갈망하게 만드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댓글에 침묵이라는 키워드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침묵이 변화를 만들었던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대화에서, 관계에서 또는 자신과의 순간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길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우아함은 더 많이 말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 즉 여러분의 침묵이 여러분을 대신해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침묵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의 일부이자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의 존재를 잊을 수 없는 영향으로 만드는 법을 탐구하며 더 깊은 차원의 진실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만을 쫓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게 진짜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아함은 다른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외부의 기대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가장 온전한 자신 말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 여정에서 자주 길을 잃을까요?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것이 거절당하거나 고립될까 두려워서일까요?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을 더 깊은 여정으로 안내하여 진정성을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드는 법,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페르소나, 사회적 마스크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진정한 부분을 숨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스크를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그 아래에 진짜 자신을 잊기 시작합니다. 우아함은 그 마스크를 완벽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벗어내고 세상에 진짜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개별화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즉, 의식과 무의식을 조화시켜 가장 온전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판단받을까, 오해받을까,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까 두려운 내면의 두려움과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자신일 수 있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꾸밈없이 누구를 기쁘게 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절친과 웃으며 농담을 나누거나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거나 홀로 자신의 생각에 잠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자유를 느끼지 않았나요? 그것이 바로 우아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으로 존재하는 자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사랑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죠.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희미한 버전이 되고 본래의 우아함은 점점 사라집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진정으로 드러내며 산 순간은 언제였나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미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진실은 우아함은 여러분이 얼마나 완벽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가에 있습니다. 자신의 본질에 맞게 살 용기를 낼 때 여러분은 자신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파장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바가 된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형성할 권한이 있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과거 타인의 판단 혹은 강요된 역할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혜진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수년간 가족 동료 친구들을 기쁘게 하느라 애썼습니다. 항상 미소 짓고 동의하고 모두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쓰고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점차 그녀는 더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은 그녀를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애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숨기고 있나요? 아니면 마스크를 벗고 가장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준비가 되었나요? 우아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진정하게 살 때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려 애씁니다. 그들은 지치고 방향을 잃고 점차 무시당합니다. 반면 진정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절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둘 중 누가 여러분을 더 끌어당기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아함은 진정성, 즉 자신을 숨기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댓글에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신을 드러냈던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자신의 우아함을 찾는 이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우아함은 다른 사람이 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감으로써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진정하게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진정성을 어떻게 여러분의 정체성의 일부이자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활용해 잊을 수 없는 영향을 만드는 법을 탐구하며 더 깊은 차원의 진실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그들이 완벽해서도 항상 곁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내면의 빛, 즉 과시하지 않는 조용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아함은 외부의 인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타인의 의심이나 판단이 우리의 가치를 흔들도록 내버려 둘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확인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을 깊은 여정으로 안내하여 자존감을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드는 법,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칼 융이 따르면 자존감은 개별화라는 개념, 즉 가장 온전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림자,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 불안, 그리고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림자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타인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정의할 권한을 넘겨주게 됩니다. 우아함은 자신의 그림자를 피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며 초월할 때 시작됩니다. 자존감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비교나 증명 없이도 독특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많은 업적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하거나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은 존중받고 보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그들이 칼 융이 말한 심리적 에너지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의 에너지는 날카롭고 집중되며 강렬한 매력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이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불필요한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며 외부의 비판에 자신의 빛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요, 우리는 희미해지고 쉽게 무시당하며 본래의 우아함은 점차 사라집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누구의 인정도 없이 자신의 가치를 당당히 지켰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타인의 허락을 기다리며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를 망설이고 있나요? 진실은 우아함은 외부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실수했을 때, 약하다고 느낄 때, 홀로 있을 때 말입니다. 자존감은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자신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해 많이 아는 자는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자는 깨달은 자다. 이 말은 우아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제가 아는 태민이라는 남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가족, 친구, 동료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항상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썼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희생이 존중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존감을 쌓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그를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가치를 당당히 지키며 가장 온전한 자신으로 거듭날 준비가 되었나요? 우아함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을 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으로 살 때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은 인정받으려 애쓰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들은 지치고 방향을 잃고 쉽게 무시당합니다. 반면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은 거절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오해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둘 중 누가 여러분을 더 끌어당기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아함은 자존감, 즉 타인의 확인 없이 자신의 가치를 당당히 지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댓글에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켰던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자신의 우아함을 찾는 이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우아함은 타인을 기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자존감으로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를 어떻게 여러분의 정체성의 일부이자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선택적인 삶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영향을 만드는 법을 탐구하며 더 깊은 차원의 진실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많이 내어주다가 결국 텅 빈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시간, 에너지, 감정을 희생할 때마다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우아함은 끊임없이 내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있습니다. 언제 내어줄지, 언제 지킬지, 그리고 언제 여러분의 부재가 대신 말하게 할지를 아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만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으려 하는 걸까요? 자신의 일부를 지키면 이기적이거나 멀어졌다고 여겨질까 두려운 걸까요?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을 깊은 여정으로 안내하여 선택적 태도를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드는 법,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갈망하게 만드는 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심리적 에너지는 우리의 모든 행동, 생각, 감정을 통해 흐르는 원동력입니다. 이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내어주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약화시킵니다. 우아함은 이 에너지를 주도적으로 다스리며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융은 개별화, 가장 온전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가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타인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면의 빛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경계 설정을 이기적으로 여깁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면 연결과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죠. 그 결과 우리는 지치고 본래의 우아함은 점차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 그들의 존재가 늘 특별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모든 곳에 있지 않고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하지 않지만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은 소중함을 느낍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식에서도요. 그들의 우아함은 의도적인 부자애, 즉 그들이 공유하기로 선택한 드문 순간을 통해 그들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모든 빈 공간을 채우고 모든 요구에 응하며 단지 보이기 위해 애씁니다. 그 결과는요, 우리는 배경의 일부가 되어 쉽게 무시당합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내어주고 있나요?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네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피하려 하고 있나요? 진실은 우아함은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있습니다. 선택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은 에너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갈망하게 만드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이 우아함의 예술입니다. 언제 나타날지, 언제 물러날지, 그리고 언제 부재가 대신 말하게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할 수 없는 데서 온다. 이 말은 우아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제가 아는 은지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항상 도움을 주며 모든 전화에 응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관대함이 자신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선택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행사에만 참석하고 중요한 메시지에만 답하며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선택적 태도는 그녀를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타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너무 많이 내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존재를 희소한 선물로 만들기 위해 선택할 준비가 되었나요? 우아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는 방식에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살 때 여러분은 에너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들 자신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은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응답하며 항상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익숙하고 예측 가능해지며 점차 무시당합니다. 반면 상호작용을 선택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나타나고 품위 있게 물러서며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둘 중 누가 여러분을 더 끌어당기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아함은 선택, 즉 여러분의 존재를 갈망하게 만드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댓글에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지켰던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자신의 우아함을 찾는 이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우아함은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 즉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선택적 삶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를 어떻게 여러분의 정체성의 일부이자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일관성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영향을 만드는 법을 탐구하며 더 깊은 차원의 진실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확고함과 양보의 경계선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 할 때마다
너무 완고하거나 멀어지고 있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아함은 무적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확고히 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려 해도 자신이 믿는 바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지키는 것과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 사이에서 흔들릴까요? 확고히 서면 연결과 사랑을 잃을까 두려운 걸까요?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을 깊은 여정으로 안내하여 확고함을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드는 법,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단지 보지 않고 존경하게 만드는 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칼 융이 따르면 확고함은 개별화, 가장 온전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서 있더라도 자신의 핵심 가치를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그림자, 두려움, 의심 내면에 갈등이 담긴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림자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쉽게 확고함을 잃고 자신을 굽히게 됩니다. 우아함은 그림자를 피하거나 이기려 하지 않고 그것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확고함은 완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편의를 위해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 그들의 확고함이 존경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비판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회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칼 융이 말한 심리적 에너지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확고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확고함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 접근하기 어렵거나 융통성 없다고 여겨질까 걱정하죠. 그 결과 우리는 굽히고 양보하며 본래의 우아함은 점차 사라집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감수하면서라도 자신의 가치를 지켰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외부의 기대가 여러분의 빛을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실은 우아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에게 얼마나 충실한가에 있습니다. 확고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직함의 힘을 상기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자신의 확고함에 저항하고 모두를 기쁘게 하려 할 때 내면의 갈등을 연장시킨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제가 아는 수연이라는 남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관계에서 항상 양보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동의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양보가 존중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확고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일어서며 자신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쉽게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확고함은 그를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관심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나요? 아니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확고히 설 준비가 되었나요? 우아함은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홀로 서 있더라도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입니다. 확고함으로 살 때 여러분은 자신의 빛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들 자신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영감이 됩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은 항상 양보하고 기쁘게 하려 애씁니다. 그들은 익숙해지고 쉽게 무시당하며 빛을 잃습니다. 반면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은 거절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오해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잊을 수 없는 상징이 됩니다. 둘 중 누가 여러분을 더 끌어당기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아함은 확고함, 즉 타인의 확인 없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댓글에 확고함이라는 키워드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켰던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자신의 우아함을 찾는 이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우아함은 타인을 기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충실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확고함으로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를 어떻게 여러분의 정체성의 일부이자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잊을 수 없는 영향을 만드는 법을 탐구하며 더 깊은 차원의 진실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가 방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큰 소리로 말하거나 과감한 행동을 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지 않고 단지 평온함, 진정성, 그리고 누구도 착각할 수 없는 에너지로 존재함으로써 말입니다. 우아함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닌 부드러운 등불과 같아서 그것을 볼 준비가 된 이들을 인도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종종 더 많이 해야 하고 더 많이 말해야 인정받을 것이라 느끼는 걸까요? 단순히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주목받지 못할까 두려운 걸까요?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을 깊은 여정으로 안내하여 자신의 존재를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드는 법,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존재감은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을 통해 흐르는 심리적 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존재할 때 여러분은 이 에너지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형성합니다. 융은 개별화, 가장 온전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가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이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모든 빈 공간을 채우고 모든 기대에 부응하려 하며 단지 보이기 위해 애씁니다. 그 결과는요, 우리는 익숙하고 예측 가능해지며 본래의 우아함은 점차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 그들의 존재가 평온함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말 한마디는 무게를 가지며 큰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모든 제스처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존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감정적 공간에서도요. 그들의 우아함은 이 능력에 있습니다. 지나치게 애쓰지 않고도 타인이 그들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존재감이 과시나 장악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죠. 그 결과 우리는 배경소음이 되어 쉽게 무시당합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단지 자신으로 존재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모든 침묵을 채우려 애썼나요? 진실은 우아함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은 에너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갈망하게 만드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이 우아함의 예술입니다. 언제 나타날지, 언제 귀 기울일지, 그리고 언제 여러분의 존재가 대신 말하게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평범함의 눈으로 보일 것이다. 이 말은 우아함이 타인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온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제가 아는 민지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모든 대화에서 두드러져야 하고 모든 방에서 주목받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그녀를 지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르게 존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고 공유할 순간을 신중히 선택하며 자신의 침묵이 공간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녀를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관심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착각할 수 없는 평온함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보이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가 대신 말하도록 내버려 둘 준비가 되었나요? 우아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주목하느냐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는 방식에 있습니다. 존재감으로 살 때 여러분은 같은 파장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은 공간을 장악하려 하고 항상 말하고 항상 행동합니다.
그들은 익숙해지고 쉽게 무시당합니다. 반면 진정성과 평온함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과시할 필요 없이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둘 중 누가 여러분을 더 끌어당기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아함은 존재감, 즉 증명하지 않고도 타인이 여러분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댓글에 존재감이라는 키워드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를 만든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대화에서, 관계에서 또는 자신과의 순간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자신의 우아함을 찾는 이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우아함은 더 많이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존재감으로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를 어떻게 여러분의 정체성의 일부이자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온전함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영향을 만드는 법을 탐구하며 더 깊은 차원의 진실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가장 온전한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문턱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여러분이 겪은 모든 순간, 의심했던 순간, 확고했던 순간, 진정한 자신이었던 순간, 이 모두 여러분을 이 지점으로 이끌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우아함은 목적지가 아니라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쫓지 않고 내면의 빛이 길을 안내하도록 내버려 두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종종 그 문턱 앞에서 주저할까요? 온전히 살아가면 익숙하고 안전한 것을 잃을까 두려운 걸까요?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을 깊은 여정으로 안내하여 온전함을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드는 법,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단지 보지 않고 영감을 받게 만드는 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칼융에 따르면 온전함은 개별화, 의식과 무의식을 조화시켜 가장 완전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면, 강점, 약점, 빛, 그리고 어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 상처, 그리고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입니다. 그림자를 끌어안는 용기를 낼 때 여러분은 자신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등불이 됩니다. 우아함은 이 온전함에 있습니다.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 그들의 존재가 평온함과 영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완벽하려 애쓰지 않지만 착각할 수 없는 진정성과 온전함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칼 융이 말한 심리적 에너지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성공을 모두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온전히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결점과 상처를 드러내면 판단받거나 거절당할까 걱정하죠.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을 숨기고 본래의 우아함은 점차 사라집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갔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진실은 우아함은 여러분이 얼마나 완벽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온전한가에 있습니다. 온전함으로 살 때 여러분은 같은 파장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게도 진실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진정한 빛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우아함이 미완의 부분을 숨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는 데서 온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제가 아는 지훈이라는 남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판단받을까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상처를 숨기고 모두가 기대하는 사람이 되려 애썼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패의심, 그리고 빛을 찾았던 순간들을 포함한 진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온전함은 그를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판단받을까봐 자신의 일부를 숨기고 있나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끌어안고 온전히 살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우아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온전함으로 살 때 여러분은 자신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들 자신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영감이 됩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은 결점을 숨기고 완벽한 버전을 연기하려 합니다. 그들은 지치고 방향을 잃고 쉽게 무시당합니다. 반면 온전함으로 사는 사람은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해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잊을 수 없는 빛이 됩니다. 둘 중 누가 여러분을 더 끌어당기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아함은 온전함 즉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댓글에 온전함이라는 키워드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았던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자신의 우아함을 찾는 이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우아함은 목적지가 아니라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침묵 진정성, 자존감 선택, 확고함 존재감의 비밀을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다음 문턱을 넘어 자신의 우아함을 찾고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일을 하도록 영감을 줄 준비가 되었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며 지금의 감정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갈 것입니다.